많이 떨리나요? 네, 약간 떨립니다. 네. 예. 뭐 편안하게 하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검찰직을 준비하는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저의 장점은 꼼꼼함과 정직함이 있는데요. 저의 이런 성향들이 검찰직에서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런 꼼꼼한 성격으로 민원인 분들과 같이 이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저의 정직함으로 항상 민원인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항상 그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94년생이신가요? 네. 그러면은 좀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교대를 졸업하고서 거의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 공부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소 많이 느리게 좀 고시 공부를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게 어떤 일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발병을 하셨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버님 케어를 하느라고 조금 많이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네. 고생을 많이 했겠네요. 좀 그런 고생을 하고 막 이런 것들에 좀 억울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상황에서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고생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임용을 하게 된다면 5급으로 임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나이 많은 사람을 밑으로 나이와 경험이 많은 사람 밑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직급이 나이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시험 한번 잘 봐가지고 5급으로 자기 상관으로 왔다. 여기에 대해 반발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정수진 님이 임용하게 된다면 좀 현명하게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저보다 직급은 낮으시지만 경험이 풍부하시다는 그 사실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판단에 대해서 많이 여쭤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가가냐에 따라서 그분들도 태도가 많이 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직급으로 누르는 판단보다는 이런 판단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선배님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많이 여쭤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분의 뒤로 숨어서 모든 책임을 그분에게 떠맡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급에 맞게 책임질 거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익이란 뭘까요? 공익은 정수진 님이 생각하는 공익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실래요? 제가 생각할 때 공익의 정의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다수결의 입장차를 다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다수결로 입장으로 소수를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누르는 것은 그거는 힘의 논리지 공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공익은 딱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키가 다른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에게 똑같은 발판을 주는 건 평등입니다. 그렇지만 세 사람에게 각자 다른 발판을 주어서 모두가 같이 그 담장밖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공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인 분들이 생각했을 때 오늘과 내일의 기준이 합당하고 다 납득할 만한 기준점으로 민원인 분들을 상대하는 게 저희가 제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익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진님이 이제 임용이 됐어요. 과정을 하고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내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정수진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일단은 제 자신이 과연 이게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저는 의심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신규자입니다. 제가 과연 이게 판단이 맞나? 제가 과연 이 판단하는 게 과연 옳은 판단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우선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옳은 판단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면접관님? 그러면 저는 일단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서 일단은 상관님한테 먼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님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신규자기 때문에 상관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내부 채널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냥 눈 감는다고 해서 이게 맞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눈을 감음으로 인해서 제가 한 번 잘못으로 인해서 공무원 틀도 같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 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료가 만약에 명백하게 위법한 사실을 하는 걸 정수진님이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럼 정수진님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일단은 명백하게 그분이 어떤 행동을 잘못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이 잘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좀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같은 사람이고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분에게 우선 그분에게 먼저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분이 이제 어찌 보면 나쁜 말로 정신을 못 차리시면 저는 이제 내부 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법을 저는 일단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눈 감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저희 내부에서 그렇지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내부 채널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국민 여론은 어떤 거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헌법하고 위배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수님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국민 여론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헌법을 따르겠습니까? 너무 슬프게도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국민과 국가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여론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민의 여론만 쫓아가다 보면 사회적 혼란이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혼란의 발생을 막는 것은 결국 명백한 체계와 규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찰청이 폐지가 되고 공소청이 출발하는데 행정직으로서의 역할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저희가 중수청이라 하신 거죠? 공소청하고 중수청이 있죠. 그렇죠. 아까 경찰청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공소청. 네. 죄송해요.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네. 공소청하고 중수청이 됐잖아요. 네. 그때 행정가로서 네. 어떤 식으로 행정가의 역할이 달라진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네, 저는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이제 수사와 만약에 저희가 공소청 공무원이 된다면 아무래도 수사와는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더 일을 행정 분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좀 더 뭐라 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안 좋은 점으로는 뭐 이제 권력 남용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나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업무를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저출생 고령화가 좀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지방 소멸 위기가 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이 무엇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행정가로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저희가 사람을 많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많이 낳아도 버틸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게 제일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이를 안 낳는다는 문제는 결국 저희 같은 이 청년들이 버틸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아이를 낳아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법적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한참 뭐 딥페이크도 나오고 가짜뉴스 나오고 디지털 범죄 및 정보 왜곡 문제가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 조직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AI나 뭐 디지털 이런 게 발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발전 속도에 맞게끔 저희도 그런 디지털 쪽 교육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는 절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저희는 결국 그 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절에 맞게끔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에 한참 인수가 되는 보안수사권 철폐하고 그 다음에 검찰청, 주수청 분리되는 문제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있는 소회 같은 거 요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랄까 저희는 개인적 견해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찌 됐든 간에 법으로 일단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당연히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오는 혼란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혼란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을 아예 이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안 지키는 것보다는 저희가 일단은 그 안에서 잘 녹아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면 그 법령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저희가 어쨌든 새로운 법령이기 때문에 혼란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혼란에 맞서서 해결점도 같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답변 쭉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면접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 자신이 대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관님, 대나무는 뿌리 내리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남들에 비해서 수험 생활이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직에 들어가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나무처럼 뿌리 내는 데는 오래 걸리겠지만 뿌리를 한번 내리면 누구보다 무섭게 성장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